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압 수전설비 결선도 그려봤죠. 자, 다시 한번 저랑 복습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 고압 수전설비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요, 주의사항들이 몇 개 보이는데, 주의사항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서 자, 복습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고압이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면 6600V를 떠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고압이면은 삼상 3선식이에요. 삼상 3선식이면은 델타 결선의 비접지 방식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도 다 그려줬고,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복습 또 했어요. 오늘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가 안 해주더라도 알아서들 그림 그려보고 연습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제 첫머리 보면은 얘가 케이블 헤드라고 이야기했어요. 케이블 헤드. 자, 케이블 헤드가 보이면은, 케이블 헤드 바깥쪽은 가공선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케이블 헤드를 기준해서, 여기가 이제 변전실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아파트 변전실 내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아파트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케이블 헤드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케이블 헤드 약호가 CH죠. 케이블 헤드 용도를 쓰라가면은 가공선과 지중선을 접속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안 그러면 가공선과 케이블의 종단 접속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 전압이 6600V란 거를 항상 상기하면서, 비접지 방식이란 걸 상기하면서 보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 인입구 쪽에다가 우리 뭐 달아야 돼요? 전력량계나 또 뭐 달죠? 선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장치를 달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전력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여기다가 MOF를 설치합니다. MOF. MOF 안에 뭐뭐 들어있죠? PT와 CT가 들어있고, 전력량계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먼저 기억할 것이, 전력량계는 전격이 있다 해서 전격전압과 전격전류다. 여러분들 전격전압이면은 전력량계가 버틸 수 있는 전압 220V. 전격전류면은 전력량계가 버틸 수 있는 전류 120A.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회로가 220V 들어오는 회로라면 얘가 버틸 수 있으니까 바로 꽂으면 되는데, 1차가 6600V가 들어와버리면 전력량계가 버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력량계가 버틸 수 있는 전압으로 바꾸고 전류로 바꾸려면 이 안에 PT와 CT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MOF 일단 이름부터 뭐라 했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꼭 기억하시고, 용도 쓰라가면은 PT와 CT를 한 탱크 속에 수용해서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측정한 전력량을 얘가 어쩐다? 지시를 해주는 거니까 전력량계는 전력량을 지시하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실기하면서 답안지 작성할 때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쓸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들어가서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모르겠어요. 저같이 강의를 오래 한 사람들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력량계를 달았고, 이제 인입구 개폐기로, 달로기를 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차단기를 먼저 그려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선로를 열 때는, 소능력 있는 차단기를 먼저 열고, 달로기 열죠. 닫을 때는 닫고, 그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 얘는 소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부하시 선로만 개폐한다. 차단기는 소능력 있죠. 정상적인 부하 전류도 개폐하고, 그러면 고장시 고장 전류도 차단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차단 개폐는 당연히 뭐 있어야 돼요? 트립 코일이 들어온다. 트립 코일은 이 차단기를 열 목적이죠. 차단기를 트립시킬 목적, 차단기를 열 목적,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로기 아래쪽에서 자, 여기 단로기를 설치를 하고요. 자, 피레기를 자, 설치를 했다. 피레기가 설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용도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충격파 전류 다 빠져나간 다음에 자, 전원에서 공급되는 송유를 차단해야 되니까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송유 차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피레기 설치 의무장소가 4군데가 있다. 발변전소 인입구 인출구, 가공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여기 수용장소 인입구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 장소구나라고 빨리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요 가공선과 증선을 접속하는 케이블 헤드 위쪽에다가 또 제가 피레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단답해서 써먹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무부하시 선로개폐지만 얘는 뭐라겠나요? 피레기 점검 및 보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비접지 방식에서 자, 영상전류를 검출할 때는 Z시트를 쓰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Z시트는요 비접지 방식만 쓰는 거야. 우리 22.9kV 특구압 다중접지는 얘가 안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영상전류 검출했으면은 판정할 수 있는 누가 와야 돼요? 자, GR이 와야 되고, 자, 나중에 영상전류 검출, 영상전류 판정, 차단기랑 동작이 연결돼서 동작된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얘를 물어보면은 검출 보니까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검출하고 끝내야 되고, 얘를 물어보면 얘부터 뭐라겠죠?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검출될 때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계전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차단기를 기준해서 자, 앞쪽에는 자, PT를 설치해라. 자, 뒤쪽에다가는 자, CT를 설치하는데, 제가 경우수가 여러 개라겠죠. 이 두 개 바뀌어도 틀린 거 아니다. 또는 CT를 PT 차단기 앞쪽에다가 설치해서 같이 해도 틀린 거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PT를 설치하기 전에 자, 앞쪽에다가 자, 퓨즈를 다는데, 자, 얘가 PT입니다. 자, 퓨즈 달 때 자, PF 또는 COS를 단다더라.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여기 PT 곱하기 CT 곱하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1차 측에다가는 PT, 자, 2차 측에다가는 CT를 이렇게 설치를 일단 해줘야 되겠다. 자, CT 설치했나요? 자, 과전류 검출하죠? 자, 과전류 판정하는 OCR이 오겠죠? 자, 얘랑 또 연결을 시켜야 된다. 자, 미리 그림들이 와야 돼. 자, 그럼 PT는 역할이 뭐냐? 제가 여기 지금 한 가닥으로 그렸어요. 단선도. 근데 여러분들 복선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상 3선식이니까 3가닥씩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제가 PT 역할은 어제 뭐라 했죠? 6600의 자, 고압을 자, 저압 몇 볼트로 바꿔요? 110볼트로 바꿔서, 자, 우리 배울 때 이 뒤쪽에가 전압계 들어가고, CT 뒤쪽에는 뭐 들어가요? 자, 전류계 들어가죠? 자, 전압계 전류계는 계기라고 불렀어, 계기. 자, 끝허리가 R로 끝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자, 계전기, 자, 얘도 계전기야. 그래서 이 고압을 110V 저압으로 변성해서 이런 계기나 계전기 등에다가 110V를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110V를 공급하면은 이제 아까 계전기도 조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계나 전력량계도 눈금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조작할 때 110V 써라라는 취지야. 그러면 이 110V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계기들이 쓰는 거예요. 계기. 그래서 요 이름이 뭐다? 계기용 자, 변압기. 어제 제가 여기가 몇 가닥이다? 자, 3가닥이죠. 그럼 여기다가 각 상관전압을 잴 때 전압계 3개가 들어야 되는데, 전압계 3개 두지 말고, 자, 여기 무슨 표시 와야 되죠? 십자 표시, 자, VS야. 전압계용 전환계폐기. 그러면 이 전압계를 한 개만 두고도 각 상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계폐기가 뭐다? VS다. 그럼 이거 용도 어떻게 되죠? 3상회로에서 한 개의 전압계로 각 상해 전압을 측정하기 뭐다? 전환 계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CT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몇 차 전류? 1차. 여기 몇 차죠? 자, 2차. 그럼 얘가 과전류라면 얘를 동작시키겠지만, 여기도 원래 3상 3선이면 3가닥이고 전류는 각 선에만 흐르죠. 그러면 전류계를 또 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 벤츠 모양 반드시 구분해서 하나 둡니다. 자, AS. 자, 전류계용 전환계폐기다. 그럼 여러분들은 3상 회로에서 한 개의 전류계로 각 선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뭐다?
전환 스위치다. 용도는 부드럽게 만들어 써주라.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GR이 여기가 연결되어 있죠. 이 말은 PT에서 110V를 공급해서 이 GR의 조작 전압이 110V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연결시키라고 했죠. 자, ZCT에서 영상전류 검출. 자, 여기는 영상전류 판정해서 꼭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말고, 차단기를 동작시키게끔 돼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용도 가르쳐 드렸고, 그림 그려 드렸고, 여러분들도 안 보고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실 줄 알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나요? 이 아래쪽은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OS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면서 또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림은 이 위쪽까지. 왜? 부하가 바뀌면은 아래 그림이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주의사항을 보는데, 딱 주의사항은요, 딱 보니까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자, 8번. 딱 5개를 보시도록 하고, 지금 실기에 들어와가지고, 자, 필기도 합격하셨잖아요. 실기 들어왔어요. 자, 필기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또 실기까지 또 다 해야 되니까, 생각 안 날 때는 암기하는 것도 편해요. 차라리 설명은 제가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고압 전동기 조작용 배전반에는 과부족 잔압 계전기, 결산 계전기를 장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동기 조작용 배전반에 자, 이 두 가지의 자, 계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써보세요. 전동기, 자, 과부하, 자, 보호 계전기. 이거 다 알지 마세요. 그냥 문제가 간단하니까. 자, 첫 번째가 과부족 잔압 계전기. 자, 두 번째가 결산 계전기. 자, 여기서 좀 헷갈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봐보세요. 이 부족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과전압 계전기니까 OVR이고, 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부족전압 계전기니까 UVR이죠. 자, 그럼 이거 OVR하고 UVR이 섞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얘를 해석할 때는 UVR로 해석하세요. 부족전압 계전기야. 자, 부족하긴 부족해. 근데 많이 부족.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과부족은 앞으로 UVR이다. 결산 계전기는요. 자, OPR 보통 이렇게 쓰니까 이것도 시험에 물어봤어요. 결상이 뭐죠? 결상.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면 선이 3가닥 들어가죠? 3가닥 중에서 한 선이 끊어졌다. 이게 결상이야. 얘는 뭐, 자, 오픈. 자, 페이스 릴레이. 자, 작년 시험 문제죠? 다음 중에서, 자, 계전기의 명칭을 써라. OPR 나왔어요. 결상 계전기. 자, 3선 중에서 한 선이 끊어졌다가 결상이야. 자, 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3상인데 단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동기 있죠? 자, 전동기를 돌리려면 전압을 가해서, 자, 이 회로에 전류가 들어가야지 얘가 토크를 받아서 돌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3상을 단상으로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 전동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토크가 필요하다. 회전력이. 토크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죠? 이것도 알아둡니다. 제곱에 비례하다. 자, 우리가 필기 때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전동기는요, 자, 선풍기라면은 여기다가 날개를 달아주라겠죠. 자, 이 날개가 이 전동기 입장에서는 부하예요. 우리가 발전기 부하는 뭐죠? 발전기 돌려서 전류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 전류를 소비하는 것들이 발전기는 부하인데,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자, 여기 달려있는 프로펠러가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부하는 일정하다로 가져갑니다.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 전압이 자,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토크가 어떻게 변할 건지 볼 수 있죠. 자, 전압의 제곱이니까, 자, 2분의 V에, 자, 제곱이라면 4분의 1 V제곱. 자, 우리 처음 토크를 V제곱으로 잡았죠. 처음 토크에 몇 분의 1 된 거예요? 4분의 1이 돼버렸어.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전압이 절반으로 떨어졌더니 이 전동기를 돌리기 위한 힘이
힘이 4분의 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동기 힘이 떨어졌어요. 근데 부하는 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면 자 봐봐. 부하는 그대로고 부하를 돌려줘야 되는 전동기의 힘이 4분의 1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벅찰까요, 안 벅찰까요? 돌릴 때 벅차단 말이야. 그러면 전동기가 뭐 된 거와 똑같아요? 과부하 걸린 거와 똑같아. 그래서 이 상태대로 오래 전동기를 운전해 버리게 되면 전동기가 소선되니까 아마 전동기 1차 측에 이 회로를 열기 위해서 아마 차단기가 설치가 됐을 거예요. 차단기는 지난 시간에 동작부라 했죠. 판정부가 판정해서 열어줄 거 아닌가. 그러면 자, 이 전압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토크가 줄겠구나. 과부하 걸리겠구나 판정하는 그 계정기가 누구다? UVR이죠. 전압이 떨어졌을 때 판정해 주는 거. 그래서 UVR을 설치해 가지고 자, 이 차단기를 열어서 이 전동기를 보호해라. 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 그 다음에 결상계정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여러분도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게르게스 현상 배웠죠? 자, 삼상전류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선이 뭐 됐어요? 끊어져 버리는 것이 게르게스 현상이다. 게르게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끊어지지 않는 다른 뭐예요?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자, 많이 흐른다. 불평형 전류가 흐른다. 자,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얘가 과열된 거와 똑같아요. 전류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때는 결상계정기가 어쩐다? 판정을 해서 차단기를 연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다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시험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자, 똑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할게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야, 고압 전동기 조장용 배전반에는 어떤 계정기를 장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게 문제야. 답은 과부적 전압 계정기, 결상 계정기. 딱 그렇게 외워서 두 개 쓰시면 되고, 제가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뭐라 했어요? 설명을 해줬죠?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저 답을 쓰냐 못 쓰냐 그거니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과부적 전압 계정기 또는 결상 계정기. 자, 과부적 전압 계정기를 뭘로 본다? UVR로 봐야지. OVR, UVR 섞어졌다. 이 개념이 절대 아니란 이야기야. 자, 그 다음. 계기용 변성기라도 있죠? 자, 여러분들 계기용 변성기. 제가 지난 시간에 요 계기용 변성기. 자, 줄을 잘못 그었네요.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성기면은 전압 및 전류를 바꾸는 기기. 어제 검출부죠. PT, CT, ZCT, 자, GPT. 항상 이거 떠올리세요. 아, 계기용 변성기. 자, 무슨 형의 것이 바람직하냐? 자, 몰드형의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MCCB, 자, 우리 집에서는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죠. 자, CB는 서킷 브레이커니까 알 거고, 자, MC는 뭐예요? 몰디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자체가 몰드라고 하면 좀 모르니까 플라스틱 재질이야. 자, 플라스틱 재질을 몰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계기용 변성기는 몰드형의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우리가 PT, CT, ZCT, GPT를 자, 한 번도 안 봐봤어도 외암이 있을 거 아니야, 외암. 자, 절연할 때 플라스틱 재질로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몰드형으로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계정기용 변류기. 자, 여러분들 계정기용 변류기면 CT죠? 자,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차단기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계정기용 변류기는 자, 차단기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 답이 뭐다?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자, 웃기죠? 이거 봐보세요. CT가 현재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자, 5번이야. 계정기용 변류기니까 변류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차단기 뒤쪽에. 차단기 부하 측에. 근데 결론은 뭔 말이에요? 이 CT를 여기 설치한 것보다는 차단기 전원 측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 보호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그럼 진작에 얘를 저기다가 설치를 미리 하든가. 그러면 5번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얘를 여기다 그려놓고 얘를 저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수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지만, 자, CT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과전류를 뭐 한다? 자, 검출하는 거야. 앞으로 과전류 나오면요. 막연하게 전류가 좀 많이 흐른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 자, 과전류 나오면 단락전류를 떠올리는 거예요. 단락전류.
우리 여러분들 전기에서 과전류는 딱 두 개입니다. 과부하전류, 단락전류. 근데 누가 크죠? 단락전류가 월등히 크니까 앞으로 과전류네 단락전류 떠올려야 돼.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 자 부하 측에서 단락이 발생했다 가정해봐요. 자, 필기 배운 사람들은 제가 항상 강조한 뭐였어요? 단락이 나면은 단락전류가 전원 측에서 어디까지 들어와요? 단락 지점까지만 들어와요. 그 이후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단락 나면은 단락 지점 뒤로는 전류가 안 가지? 자, 필기 공부 다시 하고 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면 검색해봐. 단락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거의 한 30분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모르겠어. 그러면 앞으로 단락 전류는 단락 지점까지 흐르지 그대로 가지 않아. 근데 봐보세요. 자, 단락 났네. 자, 봐보세요. 단락 전류가 이제 전원에서 들어와. 자, 들어왔죠? 자, MOF. 단락 전류 충격 받았네. 자, 들어오다 보니까 DS. 자, ZCT도 충격 받았네. 자, 차단기도 충격 받고, 비로소 여기서 뭐예요? 단락 전류를 검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출할 때 이미 얘네들은 어쩝니까? 단락 전류, 자, 노출이 돼가지고 단락 전류 충격을 받아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비로소 검출하고 판정해서 이제서 얘를 어째요? 열죠. 자, 검출이 늦어져. 근데 얘를, 자, 여기다 설치하지 않겠지만, 자, 그냥 여기다 설치하다 가정해봐요. 단락이 나서 바로 들어와 바로 검출해서 열어버리죠. 보호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CT는요, 차단기, 자, 부하 측보다는 차단기 무슨 측에?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더라.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냥 8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요 피레기 앞에 붙는 요 단록이 있죠? 자, 뭐가 가능하다? 자,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혹여 지금 막 틀린 그림 찾아라 이런 건 없는데 과거에는 요 단록이가 없어요. 그리고 틀린 그림 찾아라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자, 없어도 틀린 건 아니다. 왜? 생략이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 6번은 우리 필기 전력공학에서 다뤘던 것들이에요. 차단기 트립 방식이죠. 트립. 자, 차단기 트립 방식. 이 말 뭔 말이야? 차단기를 여는 방식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DC 또는 CTD 방식이 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원래 차단기를 여는 방식은 우리 필기 때부터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급을 많이 했어요. 자,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죠. 지난번에 보호계정기 분류할 때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 자, 여기가 차단기 12. 자, CT. 우리 지난 저희를 OCR. 자가 DC였죠, DC. 여러분들 DC면은 뭐예요? 자, 직류전압이야, 직류전압. 우리가 그때 검출 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자, 얘가 검출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보내주죠.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이상 큰 전류가 돼. 그러면 얘가 자석이 돼서 강한 자석이다. 그러면 얘를 딱 끌어 당긴단 말이죠. 근데 요 폐회로에 자, 누가 있어요? DC라고 하는 자, 직류 축전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자,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면 자, 이 접점 열겠네. 그쵸? 그래서 이 차단기를 열었다. 이게 트립됐다 이 말이야. 자, 트립 방식이다. 여는 방식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 차단기를 열 때 자, 봐봐요. 누구를 이용했나요? 축전지 DC 이용했죠? 그럼 얘가 DC 방식이야. 직류 전압 트립 방식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여기다가 자, 축전지를 다는 게 아니라 자, 콘덴서를 달 수 있어. 콘덴서. 여러분들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뭐죠? 양극판에다가 전하를 모아요. 전하를 모은단 말은 전류를 모으겠죠. 모은단 말은 자, 전류를 충전해. 그러면 충전해놨던 전류를 다시 뭐 시켜요? 방전시켜서 차단기를 트립시킬 수 있네. 그럼 얘가 콘덴서 트립 방식이다. CTD 방식이다. 자, 아까 직류 방식 뭐다? DC 방식. 자, 얘는 뭡니까? 콘덴서 트립, 자, 디바이스. 콘덴서 트립 장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셔. 축전지 달았다, DC 방식. 콘덴서 달았다, CTD 방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변전에서는 답을 쓸 때요. 자, 트립방 들어가면 그냥 DC 또는 CTD 방식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한글로 쓰려다가 망치지 말고 잘못 써가지고 그냥 DC 또는 뭐다 CTD 방식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자, 어느 정도는 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압에서 주의사항까지 알아봤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죠? 너무 초반부터 다 알고 가지 말라 했어요. 왜? 지금은 어느 정도 도면만 볼 거야, 도면만. 그러면 도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도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기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뒤에서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막 메모하려 하지 말고 조금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단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압이 끝나면 특고압을 가야 되죠. 자, 근데 특고압 정식 수전설비 결선도를 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할 수가 없냐면, 이 그림을, 자, 그냥 제가 얘만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그림을 설명을 할 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대략 여기쯤 되는 것 같네. 뭐 33페이지. 자, 근데 이런 그림들 보이죠? 자, 이런 그림들 보이죠? 자, 이런 그림들이 보여요. 여기가 35페이지인가 봐. 자, 그림은 35페이지에서 막 이런 결선들을 배울 건데, 이 결선을 통해서 아까 우리 특고압 수전설비 거기 결선도 미리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줘봤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고압은 일단 건너뛰고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본 다음에 그때 가서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자, 교수님이 넘어가 버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순서만 지금 바꾼 거야. 순서만. 자, 그래서 특고압 정식 수전설비 결선도 1번, 자, 2번, 3번은 나중에 합니다. 자, 오늘은 뭐를 먼저 하냐? 자, 간이부터 먼저 할게요. 간이. 자, 간이를 또 좀 해보면요. 조금 보는 눈이 더 넓어지니까, 자, 간이를 하고 내용 한 다음에 다시, 자, 정식으로 옵니다. 제가 수업할 때 정말 반복을 많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할 때마다 조금 막 외워주시고, 암기해 주시고, 100%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자, 자주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수변전 설비를 주차단 장치에서 분류할 거냐, 전압에 따라 분류할 거냐, 또는 형태에 따라 분류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주차단 장치한 분류다. 그래서 제가 CB형, 자, PF CB형, 자, PF, 자, S형. 이거 단답에서 종류 쓰라니까 외우고 계시고, 자, 어제 특고압 수전설비 결선도 1번, 얘가 2, 3번, 얘가 지금 간이야, 간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차단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정식 설비, 차단기를 빼고, 자, 조금 작은 PF만 가지고 차단한다. 그럼 차단기, 큰 차단기 빠졌으니까 간소화 되겠죠? 간이 수전 설비, PFS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자, 이거부터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거 정식 설비죠? 차단기가 들어와 있고, PF 보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PF 12형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자, 근데 그림만 보니까 딱 어째요? 간단해졌네. 그래서 간이 수전 설비인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22.9 체크해보고, 1000kVA 체크해보고. 자, 앞으로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 가로 안에 PFS형은 22.9kVY 1000kVA 이하를 시설한 경우 안에서만 간이로 가게 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세요. 자, 22.9, 자, kV 체크했나요? 뒤에 뭐 써졌나요? Y야. Y란 말은 변압기 결선을 Y 결선한다. 그럼 여러분들 Y 결선을 하게 되면은, 자, 몇 가닥 나가죠? 세 가닥에다가 중성선까지. 자, 반드시 뒤에다가 3상 4선식. 자, 22.9 kVY 3상 4선식이네. 자,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자, 이런 거는 입에 줄줄 달고 다녀야 돼요. 자, 앞으로 22.9kV Y만 써져 있다. 뒤에다가 3상4선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여러분들 다중접지는요, 직접 접지 방식하고 특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직접 접지 방식 특징 장단점 써봐라, 이런 문제 또 나오죠. 자,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얘는요, 지락시 지락전류 가장 크다. 이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갖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요 1000kV 있죠? 요 1000kV. 자, 쓰세요. 얘를 수전 용량이라고 그래. 수전 용량.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전 용량 나오잖아요. 자, 변압 용량이야. TR 용량. 자, 여기다 표기시작. 여기 봐보세요. 이 지금 수전용 변압기 있죠? 자, 이 변압기가 1000kV 이하일 때는 차단기를 생략하고 간이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변압기가 1000kV를 초과해버리잖아? 간이로 못 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정식 설비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로 갈 거냐, 자, 정식으로 갈 거냐. 다시 말하면 차단기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변압 용량 1000 기준이다. 1000 이하면은 어쩐다? 간이로 갑니다. 자, 1000을 초과하면은 정식으로 간다. 의미를 먼저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앞으로 수전 용량이란 말이 딱 보이죠? 아, 변압 용량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자, 교재에다 쓰세요. 그릴 것. 우리가 정식 설비는요, 글이라는 문제 거의 없어요. 간이는 글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다음 문제에서, 22.9kV Y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를, 자, 그리시오.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간단하니까 더 그리기 쉽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알아서 여기다가, 자, 그릴 것 쓰고 자꾸 그려봅니다. 제가 칠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어떤 학생들은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예시죠. 예시. 이런 식으로, 자, 간이를 꾸며라. 이런 이야기지. 똑같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현장 가보면 그러지 않고, 아, 이 정도로 꾸며주면 된다는 예시를 보는 거예요. 예시를. 자, 일단 여러분들 맨 위에 보면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자, ASS라고 자,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고, 이름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동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문제 풀 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은 뭐를 본다? 아, 얘가 인입구 개폐기다. 자, 요렇게만 알고 계세요. 동작은 뒤에 가서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인입구 전압 얼마가 들어와요? 22.9kV. 자, Y 들어온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PF가 써졌죠. 그래서 요 형태가, 얘 봐봐요. PF, S형, 이렇게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은, 자, 전력 수급용 계경 변성기. 자, MOF. 자,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자, WH. 자, 적산 전력 양계.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제 변압 껴야 되죠? 자, 잘 봅니다. 지금 요 변압기가, 자, 얼마 이하다? 자, 1000kV 이하일 때 PFS형을 갈 수 있다. 근데 변압 경량이 1000을 초과하잖아요. 이 간이로 못 간다, 여기서. 그리고 반드시 뭐 한다? 정식으로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 무슨 그림이죠? 이거 저압용 차단기 그림이에요. 자, 저압 차단기.
그거 써보세요. A12라고 씁니다. A12. 여러분들 A12면은, 자, 무슨 차단기? 자, 기중 차단기. 자, 필기 때요. 자, 필기 때 A12 기중 차단기는 반드시 저압용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저압용. 자, 우리 뭐 기출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별의별 걸 다 물어본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변압기가 있는데 자, 1차 전압이 22.9kV 퍼. 여기가 뭐 그냥 380이라 할까요? 자, 380에서 220V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근데 380, 220 동시에 얻는다. Y결선. 이 정도는 뭐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되죠. 상전압. 루트 3대 380. 성간전압. 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단기 종류를 3가지 써라, 4가지 써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는 뭐뭐 써야 돼요? 자, OCB, ABB, 자, VCB, 자, MBB, GCB. 자, 이거 이름 뭡니까? 유입차단기, 공기차단기, 자, VCB, 진공차단기, 자기차단기, 가스차단기 쓸 수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유입차단기, 공기차단기 요즘 생산도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주로 쓸 게 뭐예요? 특히 여기 얼마입니까? 22.9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단기는 진공차단기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 빌딩, 사무실 다 가보세요. 지하 가면 다 V10이야. 왜? 차단 속도가 대단히 빠르거든. 그래서 야, 22.9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물어보면 일단 V12 한 개 쓰라 하면 쓰고,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자, 차단기를 한 3개 써봐라 그러면 골라서 3개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는 뭐야? 저압이에요. 자, 간선, 분기선이죠. 간선용 차단 용량이 어찌해야 돼?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A10이 들어옵니다. 자, 기중 차단이 들어와요. 분기선은 조금 더 용량이 작겠죠. 자, MCCB, MCCB, 자, MCCB. 자, 딱딱딱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서 다시 분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분기되는 데는 MCCB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간선 개념으로 봐서 ACB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라. 자, 여기는 지금 A10이라 안 써져 있죠. 알아두세요. 여기가 A10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 나올 거, 자, 하나씩 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주의사항. 시험 나올 게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자, 1번.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여기 피대기 제가 안 그려버렸네. 점단한테 가르쳐주는 마음이 바빠요. DS겠죠. 자, 여기가 피대기 들어오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용도 뭐다? 피대기 점검 및 보수,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얘는 자, 뭐가 가능하다? 자, 생략이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 22.9kV Y용 LA. 봐봐요. 22.9kV Y면은 제가 아까 무슨 접지죠? 다중 접지 방식. 가장 큰 단점. 지락 전류 가장 크다. 자, 그러면은 22.9kV Y용 LA다.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다중접지 방식에서 사용하는 피레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22.9kV Y용의 LA. 자, 어떻게 한다? 다중접지 방식에 사용하는 자, 피레기. 자,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부치명을 사용해야 된다. 자, 디스커넥터. 자, 부치명. 자, 제가 아이솔레이터는 제가 생략하고요. 자, 답 쓸 때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야, 22.9kV Y용의 LA는 무슨 형을 써야 되냐? 디스커넥터, 가로 열고 또는 아이솔레이터 부치명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 뭐라 됐나요? 피레기 단로장치, 단로, 로자가 길로자, 단자, 끊을 단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를 또 봐보시면요. 뭐 여기서 봐도 봅시다. 여기 커넥터가 뭐야? 커넥트. 연결하다. 앞에가 디스. 자, 분리하다. 근데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앞 글자 4개를 따가지고요. DISC라고 도면에가 표시될 거야. DISC. 아, 이거 뭐냐? 그렇게 보지 말고 앞으로 DISC 나오면 아, 디스커넥터구나. 디스커넥터 부치명의 피레기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여기 말이 많이 써져 있죠? 자, 한번 밑줄 끌 것만 끌어보세요. 22.9kV Y용, 즉 다중접지 방식용이야. 자, 피레기는 자체 고장이 개통사고로 파급되는 것을 뭐한다? 자, 방지하기 위하여. 자, 피레기 접지측에 몸통과 별도로 단로장치가 붙어있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피레기가 작동할 때는 충격파 전류가 측로갭을 통해 흐르고 이상전압 등으로 피레기가 열화되어 있을 때 지락전류가 코일과 엘리멘트를 점화시킴으로써 플라스틱 하우징을 파괴시켜서 피레기를 대지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되어 있다. 아주 말이 깁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자, 그냥 간단하게 자, 그림이 나와있죠. 그림이. 자, 근데 요 위에는 봐봐요. 피레기 본체예요. 피레기 본체. 그 여러분들 피레기는 접지한지 알죠? 근데 봐보세요. 아,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자, 피레기가 이렇게 있고요. 요 아래쪽에 자, 단로장치 DISC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피레기는 여러분들 내부에 자, 뭐 있죠? 직렬갭, 특성요소. 요즘은 직렬갭이 없어요. 특성요소. 특성요소는 산화아연이야. 산화아연. 산화아연이면요, ZNO로 가죠. ZNO. 이거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자, 피레기를 딱 사가지고 설치했는데 피레기를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얘가 뭐 될 수 있다? 열화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 열화가 된단 말은 요 절연체에 절연이 뭐 돼요? 자,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 절연체일 때는 이쪽으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을 거 아닌가? 근데 절연이 파괴되면은 이쪽에 전류가 어쩐다? 흘러서 대지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다중접지 방식은 지락이 됐을 때 이 지락 전류가 대단히 커. 대단히. 이해됐죠? 그래서 계통에 파급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 고장이 딱 일어나서 땅으로 지락 전류가 아주 많이 흐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DISC가 폭파장치입니다. 폭파장치. 이 폭파장치가 다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피레기를 자, 분리를 시켜버려. 지락전류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DISC, 디스커넥트 이렇게 본단 말이지. 자, 이쪽으로 보면은 자, 피레기 본체 밑에가 단로장치 써져 있죠. 그래서 피레기가 열화가 되면은 단로장치가 딱 터져서 분리를 시킨다. 자,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답을 쓰실 때는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보면은 DISC 기능을 써봐라. 자, 뭐라 쓸 거예요? 피레기 고장 시
DISC 단로 장치가 개방됨으로써 피레기를 대지로부터 뭐한다? 분리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 저것도 자주 써봐야 되겠죠? 피레기 고장 시 단로 장치가 개방됨으로써 피레기를 대지로부터 뭐한다? 분리시키는 역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의사항에서 지금 1번 했어요. 자, 2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